오늘은 FPU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케이스가 FPU로 넘어가고 FPU로 넘어갔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기 방조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고, 주한미국 대사관 내에서 이민 비자나 비이민 비자 발급 시에 어떤 서류의 위조라든지 허위 사실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풀려진 내용, 이런 거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가 두 가지 종류잖아요. 하나는 비이민 비자, 그리고 하나는 이민 비자. 두 가지 모두 다 FPU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은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의 승인이 필요한 비자의 경우에 FPU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비이민 비자 같은 경우에는 H와 같은 취업 비자, 또는 L 비자와 같은 주재원 비자, 또는 O 같은 특기 그런 비자의 경우에 그러하고, 이민 비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 초청 이민, 취업 이민 전반적으로 FPU로 넘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EB1이나 NIW와 같은 스폰서와 LC,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이러한 이민 비자의 경우에 FPU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 비자 발급의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청인의 자격 조건에 있을 경우에, 청원서의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상황의 경우에 FPU로 넘어갑니다. 청원서가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이 됐는데 왜 영사와의 인터뷰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민국 단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청원서가 들어오고 굉장히 수많은 케이스가 심사가 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케이스에 대한 심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민국 단계에서의 심사관이 허술하게 본다는 건 아니지만 각국의 어떤 신청인에 대한 디테일한 것보다는 조금은 러프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심사가 들어온 내용만으로, 커버레터만으로, 들어온 증거 자료만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고 그게 승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이렇게 승인된 케이스를 대사관 단계의 영사가 심사를 했을 때 오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잖이 있고, 청원서에서의 승인 조건이 신청인의 자격 조건이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신청인이 본인의 자격 조건을 조금 더 부풀리거나 위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인터뷰 단계에서 종종 발생하고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FPU로 넘어가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담당한 에이전시 또는 이민 변호사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영사가 인터뷰를 할 때 G28이라고 하는 변호사 위임장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사가 이 신청인은 이 변호사 또는 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을 했구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국에서 이러한 서류를 진행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담당하는 이민 변호사의 이름 정도는 영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케이스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케이스에서 이 에이전시가 또는 이 변호사가 이 서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허위 위증 서류가 나왔다, 또는 커버레터 작성을 한 걸 보니까 조금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을 했고,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비자 발급을 어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거에 손을 댔다, 자료에 손을 댔다, 이런 게 한번 확인이 되면 영사가 앞으로 인터뷰를 할 때 어떨까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또는 그 이민 변호사한테서 진행을 했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그런 의심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케이스가 NIW나 혹은 O비자, H비자 이런 케이스들인데, 저 이거 FPU로 넘어갔어요, 제 이력서에 문제를 삼았어요, 제 추천인의 문제를 삼았어요, 또는 제 이력에 있어서 저의 포지션 또는 직위 또는 저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르다고 FPU에서 인식을 하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 케이스들에 맡고 있는 변호사 또는 회사가 동일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맡았는지, 이 변호사한테 전에 FPU로 넘어간 케이스가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인터뷰 시에 이미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이 됐지만 이력서 상에서 포지션의 이름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경우, 또는 직무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지는 경우, 아니면은 추천서의 내용이 과장됐다고 표현되는 경우, 아니면은 상장을 뭐 혼자 받은 게 아니라 단체로 받았는데 혼자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사소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부터 굉장히 큰, 정말 작정하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한 것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 모든 내용이 FPU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겠죠. 그럼 영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할 거고,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비자 발급을 보류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당신의 케이스는 FPU로 넘어갑니다. 이러지는 않고 AP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또는 행정 절차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자 발급이 보류가 되죠. 그래서 추후에 본인의 비자 스테이러스가 어떤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면 refused라고 비자 거절 상태로 확인이 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주 이내에 본인 케이스에서 좀 오류 사항이 발견됐다거나 허위나 위증 사항이 파악이 되면, 이거는 추천서도 포함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영사가 케이스가 FPU로 넘어갔다고 보통 이제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죠. 이메일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확인돼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가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대해서 대응이 바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했을 때 이거는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될 케이스가 아닌데 허위 위증 자료들 또는 사실과 다른 부풀려진 내용들로 인해서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됐다라는 내용이 정말 확실한 자료로 이 대상한 단계에서 파악이 되면, 요거는 TP라 그래서 이미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된 청원서, 이 케이스를 이민국 단계로 다시 돌려보내죠. 이제 TP가 되면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TP 단계까지 돌입이 됐다는 거는 확실한 증거 하나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번복하기 쉽지 않은, 청원서가 승인될 케이스가 아닌데 실수로 승인됐다, 제대로 봐라 라고 돌려보내고, 이민국 단계에서 이 내용을 이제 다시 살펴보고 맞네, 진짜 내가 실수했네, 이거 정말 잘못된 내용이었네, 그러면 승인을 취소하죠. 그래서 승인을 취소하면서 그 디시전을 보내게 돼요. 당사자한테 이러한 이유로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된 당신의 청원서를 취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취소시킨다고 하진 않고 모션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다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결정에 너가 불복한다고 한다면 증거자료를 기한 내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설득해봐라, 이렇게 되죠. TP로 가가지고 리보크까지 되면은 사실상 최악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 승인이 취소되는 케이스에서는 보통 그 사유가 misrepresentation이라 그래서 위증 때문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위증이 문제가 돼서 AP 단계를 거쳐서 FPU로 넘어가서 결국 TP로 가고, TP 상태에서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의 승인을 취소한 거기 때문에 이 misrepresentation을 그냥 받아들이느냐,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고 괜찮아요, 이거 따로 다시 한번 청원서 넣고 다시 하면 되겠죠. 아니요, 이거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본인이 같은 비자를 신청하건 다른 비자를 신청하건 아예 카테고리를 변경해서 이민을 했으면 비이민을 신청하건, 비이민을 했는데 이민을 신청하건, 본인한테는 주어온 글씨처럼 TP 받은 케이스로 쭉 따라다니고 앞으로 비자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TP 케이스가 돼서 비자가 한번 취소가 되는 이 최악의 상황까지 되면 반드시 모션 또는 어필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매우 있고, 이 misrepresentation까지 가서 이민국 땅에서 취소된 케이스도 저희는 승인된, 그러니까 misrepresentation을 dismiss 시킨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TP로 넘어가서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의 승인이 취소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사관 단계에서 최대한 대응을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영사가 지금 좀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청원서가 승인이 됐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이게 다시 TP로 넘어가서 청원서 승인을 보류하지 않게끔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